테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AI 데이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결정으로 또 한 번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예전 실시간 방송에서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모두가 트위터 인수는 물 건너갔구나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 전격 인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라 생각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벌여놓은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계약 당시보다 트위터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끝내려고 올해 초부터 트위터를 언급하며 몇 개월간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인수할 생각이지만 봇 계정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트위터 이사회를 어렵게 했던 이유는 저로서도 알 수는 없지만 일론의 플랜에서 꼭 거쳐야 했던 불가피한 작업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 세세한 것들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면 망원경으로 근거리를 들여다본 것처럼 오히려 실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트위터가 나무라면 큰 숲을 보아야 이 나무가 숲의 어디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숲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숲에서 이 나무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트위터 인수를 들여다보고 있던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뒤로 물러서서 저와 숲을 관찰해 보시죠. 예전에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SF 소설인 파운데이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작가이자 생화학자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일생을 거쳐 집필한 우주 대서사시입니다. 50년간 집필했다는 6권의 거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의 말로 축약하기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내보자면, 10경의 인구에 달하는 은하제국에는 천재 수학가이자 심리 역사학자인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인류의 멸망을 예측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이것을 경고하며 이러한 파국을 최소화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로드맵과 파운데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파운데이션이란 인류가 재건될 토대가 될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황제는 시민들이 멸망 시나리오를 알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그를 반역자로 몰고 재판을 했지만 결국 관대하게 그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단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 은하 변두리 행성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멀리에 있는 은하계 끝에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거기서 지원 없이 죽는다 해도 조용히 우주 먼지로 사라질 곳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운데이션 건설과 세력들 간의 분쟁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들이 장대하게 펼쳐지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소설에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할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일론의 큰 그림, 설계라는 말을 자주 해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로켓의 작은 부품 디자인에서부터 화성 이주 계획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다 세워놨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계획 위에 있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트위터에 대한 뜬금없는 언급부터 며칠 전에 있었던 트위터 인수 제안까지 아마도 모두 필요했던 과정들이었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 과정들은 그저 일론이 그려둔 로드맵 위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준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제 실방을 놓치지 않고 보셨던 분들은 잠깐 설명을 들었던 부분일 겁니다. 이 화면은 더 배틀 오브 폴리토피아라는 모바일 게임의 화면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 홍보 영상에도 잠깐 등장하는 게임인데요. 아마도 일론이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문명을 발전시켜 제국을 건설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하면 종족 특성에 따라 테크트리가 생겨나는데요. 여기에 부여받은 기술들을 점점 업그레이드하며 한 단계 한 단계 기술을 발전시켜서 제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마치 화성 건설을 준비하는 일론이 하는 일과도 비슷하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던 이미지를 살펴볼까요? 종족 캐릭터가 들어가는 자리엔 우주용 헬멧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로 영역을 넓혀갈 우리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일론의 다행성종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종족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고 테크트리 가지가 점점 뻗어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보면 더 연장될 테크트리의 가지들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또한 현재 일론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눌러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업로드하는 대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의 로드맵이 존재하며 이 잘 짜여진 여정에 놓여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련의 사건들은 반드시 그가 예측하고 계산한 방향대로 진행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를 흐리는 주변 요소들이 있지만 단지 착시 현상일 뿐이고 우린 그저 일론 머스크의 목적지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은 서론이었고요. 이제부터 핵심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일론 머스크의 트윗 중에 이러한 트윗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도조 포도지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트윗은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까지도 이 트윗의 의미에 대해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트윗이 나왔을 당시 가장 많았던 이야기들은 도조 컴퓨터로 도지코인을 채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도조 컴퓨터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AI를 훈련하는 용도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도지코인 핵심 개발자인 미치 루민이 이것에 대해 못을 박아버리는 말을 했었습니다. 도조 포 도지라는 트윗은 도지코인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잘못된 루머들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며 트윗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말에 수긍은 했지만 그럼에도 남는 의문점이 있었죠. 그렇다면 일론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참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뿐 아무 의미 없이 감상적으로 올린 문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AI 행사 중에 불현듯 도조 포 도지라는 트윗이 떠오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조 컴퓨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조 컴퓨터가 아마존의 AWS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WS는 아마존 쇼핑몰보다도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특히 플랫폼이나 메타버스의 전망이 더 좋아질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점점 더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AI 데이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 발언은 테슬라의 또 하나의 성장 모터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저는 도조가 추후에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AWS처럼 구독 서비스로 가게 될 것이고 이 구독료 지불에 높은 확률로 도지코인이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도조 포 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테슬라 자동차 결제만큼이나 도지코인의 어마어마한 거래를 불러온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존의 웹서비스 매출은 온라인 쇼핑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마존 그룹의 큰 수익원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도조로 이것에 경쟁이 들어간다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계 1위 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에 도지코인이 채택이 된다면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 도지코인 결제가 허용되는 정도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슈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일론 머스크가 도조4 도지라는 트윗을 올렸을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론은 그의 목표까지 도달하는 수십 년짜리 로드맵이 이미 있고 지금 그가 실행하는 모든 일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내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도조4 도지라는 트윗이 올라오기 며칠 전에 프로필 사진이 길 위에 꽂힌 포크 사진으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매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사람들은 하드포크된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하드포크된 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도 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이 사진은 코인의 하드포크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 포크 인 더 로드의 의미가 더 정확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 밑에 있는 설명란에는 메타포크, 메타포와 포크의 합성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은유적 포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은유적 의미를 가진 포크라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 포크 사진이 내포하는 포크 인 더 로드의 의미로 해석하면 중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분수령을 뜻합니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바뀌고 이틀 후쯤 도조4 도지라는 트윗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프로필 사진으로 바꾼 날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계획에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데요. 프로필 변경 후 얼마 있지 않아 도조4 도지라는 트윗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때부터도 이미 도조와 도지코인에 대한 플랜이 다 짜여져 있었다는 생각이 말이죠. 도조4 도지는 이때 있었던 일론의 중대한 결정의 한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AI 데이에 이 길 위에 있는 포크 이미지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는 겁니다. 다들 행사 무대에만 관심을 갖느라 이것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작년 프로필 사진에 있던 그 이미지 그대로를 공간에 재현해 두었는데요. 저는 프로필 사진에 있던 그 포크 사진이 이렇게 행사장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일론에 정해져 있는 계획들, 로드맵에 대해 언급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이 포크가 일론이 그려놓은 로드맵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의 로드맵은 화성 이주를 하는 그날까지의 아주 긴 여정이겠죠? 그 여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길이 그려진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긴 로드맵 위에 찍혀있는 이 포크는 일론의 중대한 결정이 있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분수령이 작년 2월에 있었고 두 번째 분수령은 이번 AI 데이 행사일에 표시된 거죠. 작년엔 포크 프로필 사진 이후 도조4 도지라는 트윗이 올라왔고 이번 AI 행사에서는 아예 대놓고 길 위에 찍혀있는 포크와 함께 일론의 입에서 도조4 도지라는 말을 듣진 않았지만 도조4 도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고는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 같습니다. 작년엔 이 포크가 등장하고 바로 다음 달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가 허용되었고 그 다음 달엔 도지코인 대상승, 그 다음 달엔 비트코인 결제 중단 등 정말 중요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었는데요.
이번에 트위터 전격 인수 제한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분수령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도지코인 가격이 오르질 않음은 물론 1원, 2원 뺄 때마다 살이 패인 듯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계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크며 꽤 먼 미래까지 모두 설계되어 있고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 중인 과정이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가 언젠가 말했듯 도지코인의 금융혁신은 어쩔 수 없이 다가와야 할 일이며 도지코인의 미래는 이미 일론의 로드맵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도지코인 가격을 견디기 힘들다면 1달러는커녕 500원까지 갖고 있기도 어려울 겁니다. 바닥이 어딜지 모르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공포를 이겨내세요. 그런 페이크에 속지 않고 도지의 꼬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들만이 일론과 이 로드맵 위로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